2017년에 개봉했던 찰스 디킨스의 비밀서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밀서재? 아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흥행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제목은 완전히 달라요. The Man Who Invented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남자. 한글로 된 제목과 연결해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남자는 찰스 디킨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누가 발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문구라서 그럴싸하게 제목을 바꾼 거죠. 그렇다면 원제목에서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크리스마스를 발명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화 대사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Why Christmas? Why not? Does anybody really celebrate it anymore apart from our clerk who never misses an opportunity to take a day off with pay?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소설을 쓰겠다고 하니까 출판사 사장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적 설정상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란 소설을 집필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산업혁명의 절정기였던 1843년이죠. 이때 당시에는 현재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휴일 정도로만 여겨졌죠. 영화상에서는 A Minor Holiday, 중요하지 않은 휴일이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의 느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죠. 한국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1970년대와 유사한 면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최하층민의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을 했다고 하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어린아이들도 노동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What we mean to say, Mr. Dickens, is not much of a market for Christmas books, what? 이런 시대적 배경상 크리스마스 소설은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것과 소설이 무슨 상관이에요? 출판사 사장의 걱정과 달리 찰스 디킨스가 집필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출간하자마자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에이, 설마요. 고작 소설 하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찰스 디킨스라는 인물을 단지 소설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9세기에는 TV, 라디오, 유튜브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을 읽는 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오락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찰스 디킨스는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 혹은 유명한 영화배우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가는 도시마다 팬들에게 열렬한 환영도 받았다고 하죠. 환영이 지나쳐서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843년의 초히트작 크리스마스 캐롤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는 작중에서의 느낌이 좀 달라요. 단순히 짠돌이가 아닙니다. Old Marley was as dead as a doornail. This must be distinctly understood, or nothing wonderful can come of the story I'm going to relate. The register of his burial was signed by Scrooge, and Scrooge's name was good on the London Exchange for anything he chose to put his hand to. 스크루지는 재계의 거물이에요. 그가 사는 주식은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자본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아마도 돈으로만 따진다면 현재의 워렌 버핏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스크루지가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에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선활동에 적극적이고 수백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소설 초반의 스크루지는 돈 이외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Ah, Mr. Scrooge. Your servant, sir. Are you off home to keep Christmas? I am not in the habit of keeping Christmas, sir. Then why are you leaving so early? Because, sir, Christmas is a habit of keeping men from doing business. Come, it's the nature of things that ants toil and grasshoppers sing and play, Mr. Scrooge. An ant is what it is, and a grasshopper is what it is, and Christmas, sir, is a humbug. Good day. 험벅. 스크루지가 소설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쓸데없는 휴일이란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거듭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던 여동생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죠. 현재 미래의 유령이 데려간 곳에는 스크루지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주변인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꿈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스크루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게 되죠.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영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깨달음이죠.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면 이런 메시지에 걸맞는 작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설마 나홀로 집에 러브 액츄얼리 이 두 영화를 추천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제 기준에서는 세렌디피티란 영화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나홀로 집에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겹죠? 일부러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번 연말에 TV에서 또 방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반복해서 봐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둑들의 행동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왜 계속 어린 케빈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영화가 재미없어집니다. Love Actually 제 기준에서는 너무 달아요. 따뜻한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죠. 결말은 과도할 정도로 해피엔딩입니다.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는 좀 더 쓴맛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세렌디피티는 그런 면에서 두 영화와 조금 다릅니다. 얼핏 보면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겠지만 영화적 설정상 남녀 주인공이 함께 만나는 장면은 극초반과 마지막 장면에서밖에 없습니다. 줄거리는 사실 아주 황당합니다.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두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스케이트장에 가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죠. 대략 5시간 정도 만났을까요? 근데 7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둘 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대방을 찾아서 무작정 헤매는 내용이 주된 이야기가 되죠. 한국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결혼을 앞둔 주인공의 약혼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선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희한하게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로는 제격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스크루지도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개가천선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말도 안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가족,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보는 느낌도 주죠.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말이에요. 자,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이 제시하는 크리스마스의 3대 메시지가 이 영화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연인의 사랑, 깨달음, 이 3박자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죠. 주인공의 가족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나옵니다. 두 남녀 주인공이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외롭지 않고 따뜻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주인공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찾아 헤매는 주인공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Do you remember the philosopher Epictetus? You remember what he said? He said, if you want to improve, be content to be thought foolish and stupid. That's what you've done. I work hard at it. Now, I want to be a jackass. 이 대사를 듣고 나면 올 한 해 동안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만들죠. 숨어있던 열정,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억지로 의미를 끼워 맞추는 게 예술이네요. 신기하게도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세렌디피티를 챙겨보게 됩니다. 10년도 넘었죠. 근데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라서 그럴까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던 이유는 스토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전성기의 미모였던 케이트 베킨세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 28살이었죠. 상대역인 존 쿠삭은 35살이었습니다. 두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종반부에 뉴욕타임즈에서 부고를 쓰고 있는 주인공 친구의 대사를 들으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Greeks didn't write obituaries. They only asked one question after a man died. Did he have passion? 2024년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이었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